최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사실은 행간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그중에 딱 뽑아오셨어요? 이 서석구 변호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주말 동안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이 서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발언이 더 주목이 됐던 건데요. 어마어마한 화제와 논란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네, 이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세월호 당시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했는데 언론이 모함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예.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 특검 수사도 믿을 수 없다. 과연 이게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었을까요?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저 대리인단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서석구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법률 대리인단 단장격이죠. 이중환 변호사가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대리인단 전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도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서 변호사 발언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감정이 격해서 실수로 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허. 그냥 몇몇 발언들에 한해서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 수준의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촛불은 선전포고다. 대통령은 인격살인 당하고 있다. 특검은 위헌적이다. 이런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저분이 진짜 그때 그 사람 맞나? 입니다. 여기서 저분이 서석구 변호사예요? 네, 맞습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불임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최대 5년형을 구형했는데요. 노무현 변호사는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영화 마지막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그 사이다 판결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판사 그 당시는. 네, 판사죠. 한동안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글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까지 맡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종편에 출연해서는 불임 사건 판결을 후회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보수 논객으로 돌변을 한 멀미가 날 정도로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한 서 변호사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 맞아?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석구 변호사 이 발언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서석구 변호사의 돌출 행동이 아니다입니다.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단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요. 왜요? 사전에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과 협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박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 변호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어요. 박 대통령의 기억력이 아주 좋았고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말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발언이 박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하고 내가 만나서 기억력 좋은 거 확인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걸 다 들은 후에 지금 이렇게 변론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추론을 했는지 서 변호사 인터뷰하고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의 보도들이 판을 쳤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괴담과 유언피해가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보가 왜곡된 게 재생산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최순실 사건 자체도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곁을 다 떠났고 배신했을 때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홀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네, 서석구 변호사가 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으셨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뒤에 들으셨는데 데칼코마니처럼 쫙 겹치네요.
그러네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예. 법률 대리인단 전체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이른바 총대를 메고 나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촛불은 선전포고다 말한 서석구 변호사. 행간, 이면 마지막은 뭐가 숨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법에 호소하지 않고 이념에 호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사실은 이걸 인터뷰 다 들으신 분들은 네. 15분 인터뷰 다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법률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사실이 아닌 이념, 감성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음 파일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의 다 변호사가 무시하고 안 있는 들어봤대요. 무시가 아니라 네.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인터뷰에서 말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맞습니다. 변호사가 안 듣고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 단어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아하. 뭐 종북, 이석기, 선전포고, 뭐 언론의 선동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탄핵 심리를 법리 공방이 아니라 이념 공방 쪽으로 몰고 가서 결국 색깔론으로.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험자 심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결국 법리적으로 풀어선 질 것 같으니까 색깔론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의 시선으로 보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반대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서석구 변호사가 이른바 영웅이 되는 진영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 흐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았고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말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발언이 박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하고 내가 만나서 기억력 좋은 거 확인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걸 다 들은 들었다. 후에 예. 지금 이렇게 변론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추론을 했는지 서 변호사 인터뷰하고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의 보도들이 판을 쳤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괴담과 유언피해가 진실을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보가 왜곡된 게 재생산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최순실 사건 자체도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곁을 다 떠났고 배신했을 때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 인정 때문에.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사실은 행간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그중에 딱 뽑아오셨어요? 이 서석구 변호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주말 동안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이 서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발언이 더 주목이 됐던 건데요. 어마어마한 화제와 논란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네, 이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세월호 당시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했는데 언론이 모함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예.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 특검 수사도 믿을 수 없다. 과연 이게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었을까요?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저 대리인단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서석구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법률 대리인단 단장격이죠. 이중환 변호사가 사전에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글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까지 맡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종편에 출연해서는 불임 사건 판결을 후회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보수 논객으로 돌변을 한 멀미가 날 정도로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한 서 변호사 모습을 보면 예. 정말 같은 사람이 맞아?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석구 변호사 이 발언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서석구 변호사의 돌출 행동이 아니다입니다.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단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요. 왜요? 사전에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과 협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박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 변호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박 했어요. 대통령이 항의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대리인단 전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도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서 변호사 발언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감정이 격해서 실수로 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허. 그냥 몇몇 발언들에 한해서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 수준의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촛불은 선전포고다. 대통령은 인격살인당하고 있다. 특검은 위헌적이다. 이런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저분이 진짜 그때 그 사람 맞나? 입니다. 여기서 저분이 서석구 변호사예요? 네, 맞습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불임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최대 5년형을 구형했는데요. 노무현 변호사는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영화 마지막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그 사이다 판결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판사 그 당시는. 네, 판사죠. 한동안 진보적인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홀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네, 서석구 변호사가 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으셨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뒤에 들으셨는데 데칼코마니처럼 쫙 겹치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예. 법률 대리인단 전체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이른바 총대를 메고 나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촛불은 선전포고다 말한 서석구 변호사. 행간, 이면 마지막은 뭐가 숨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법에 호소하지 않고 이념에 호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사실은 이걸 인터뷰 다 들으신 분들은 네. 15분 인터뷰 다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법률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사실이 아닌 이념, 감성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음 파일